자, 그럼 필수 예제 7번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3분의 2an 플러스 5가 3이다 라는 걸 줬죠.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해설대로 풀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생님 그러면 리미트를 각각을 분리시킬 수 있겠네요 라고 하면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리미트 an이 수렴한다라는 말이 어디에도 써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약간 룰적으로 이 값을 구하라는 건 얘가 수렴한다라는 뜻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논리적으로는 너무 비약이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해설을 잠깐만 볼게요. 해설대로 풀되 이제 해설대로 푸는 방법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해설에 있는 방법을 꼭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 an 플러스 3분의 2an 플러스 5를 bn이라고 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전개, 이렇게 분모를 곱한 다음에 an의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2an 플러스 5 bn an 3bn이죠. 그럼 얘를 an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2로 묶읍시다. 그 2-bn an은 3bn 플러스 5죠. 따라서 an은 뭐예요? 2-bn 3bn 플러스 5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써있지만 마이너스 5군요. 마이너스 5 이항을 했으니까.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미트 an은 뭐예요? 2-bn 3bn-5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줬냐면요, 우리가 bn을 이렇게 놨다라는 거는 bn이 이제 3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는 지금 보면은 얘를 bn이라고 놓자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리미트 bn이 3이다 라는 수렴을 하죠. 그럼 bn이 3이라고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각각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3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라는 뜻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는데, 그러면 아니 선생님 맨날 이렇게 해서 뭐 an 뭐 bn이라고 놓고 an을 b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나요? 그렇게 말하면 쉬운 문제는 이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야매 같은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얘를 그냥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좀 별로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별로가 맞습니다. 그냥 수렴한다고 가정하면 리미트 분리시킬 수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각각을. 아까도 했었죠. 이 분리를 시켜놓는 거죠. 근데 선생님 분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풀이는 논리적인 비약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얘를 그냥 알파 3, 2알파 플러스 5라고 놓고 알파 값만 구하면 되는데 그 값이 3이다 해서 2알파 플러스 5는 3알파 플러스 9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꼭 뭐라 하자라는 풀이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저 2번만 보더라도 그 풀이를 푸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봐봐요. 2번 보면 NaN을 CN이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얘를 CN이라고 넣어봅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뭐냐면 AN이 뭐냐라는 거죠. AN은 n분의 CN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n분의, 맞죠? 여기에 n분의 cn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전개하면 n분의 cn 마이너스 cn이죠. 맞아요? 자, 근데 cn이라고 놨죠.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이라는 녀석은 문제 조건에 의해서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cn이 있으면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1로 가고 얘는 1로 가죠. 무한대분의 1은 얼마죠? 0이죠. 그리고 얘는 1로 가니까 마이너스 1.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환하는 방법을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까 같은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은 시험 때나 시간 빨리 풀어야 될 때 그때 한번 적용하면 되는 거고, 우선은 본질적인 풀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풀 것 같니? 자, AN은 무한대예요. 그럼 AN-BN을 CN이라고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이라는 녀석은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지금 보면은 문제들이 보면 여기가 AN이고, 자, 그러면은 BN을 CN으로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AN은 무한대라는 정보가 있죠. 하지만 BN은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근데 CN은 무슨 정보가 있어요? 3이라는 정보가 있죠. 그럼 BN을 내가 아는 정보가 있는 애들로 바꿔주는 거예요. 즉 AN과 CN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BN 한번 볼게요. BN. 자, BN은 여기다 한번 써보고. 자, AN-BN이 뭐예요? CN이죠. 자, 그러면은 BN은 뭐가 돼요? AN-CN이 되겠죠. 자, 거기다 그대로 갖다 넣읍시다. 4, BN 대신에 AN-CN. 그 다음에 여기 3AN-2, AN-CN 이렇게 되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계산하면요. AN 플러스 2CN, 5AN 마이너스 4C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CN은 3으로 수렴하고 AN은 무한대로 간다는 거야. 얘는 무한대로 가고요. 얘는 어떤 숫자 3으로 갑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비인 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한번 실제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얘를 알파라고 놓고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푸는 방법 스타일.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요. 2알파 플러스 1은 3알파 마이너스 2다. 해서 얘가 1이다. 해서 풀면 돼요. 그럼 3알파 마이너스 2는 2알파 플러스 1이니까 알파는 넘어가면 3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인데 계속 선생님이 아쉬워서 또 한번 다시 풀이를 해볼게요. 이건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 있는 풀이었어요. 알파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수렴하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수렴하는 걸 냈겠지 하고 푸는 거예요. 그럼 얘를 뭐라고 놓는다? BN이라고 놓는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3AN-2는 2AN-BN, BN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AN으로 묶어야 돼요. 그럼 AN을 묶으면 여기 3 묶이고 이쪽에 마이너스 2BN 묶이죠. 여기 AN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2 플러스 BN입니다. 따라서 AN은 뭐가 돼요? 3 마이너스 2BN 2 플러스 BN. 근데 BN이 얼마라는 거 알아요? 얘를 BN이라고 놨잖아요. 얘가 1이죠. 그럼 여기다 1 수렴하는 거 아니까 여기다 1 대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1분의 3 해서 3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정석적인 풀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곱하기 an이 2다 라는 거예요. 그때 n제곱 플러스 a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푼다고요? 얘를 뭐라고 놓자? bn이라고 놓자. 그러니까 치환하는 거야. 여기서의 스킬의 이제 중요한 건 치환이죠. 치환. 즉, 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곱하기 an은 bn인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an이에요. an은 뭐야? 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bn이죠. 자, 거기다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준식에다 넣읍시다. n제곱. an 자리에다 뭐 넣어요? 2의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bn을 놓죠. 근데 bn이 2로 수렴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얘를 그냥 2라고 놔도 돼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얘랑 분자끼리 곱하면 2n제곱이에요. 얘도 2n제곱입니다. 여기 무시하세요. 그럼 답이 얼마예요? 1이에요. 1.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뭐라고 놓자? 이제 bn 썼으니까 cn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 an-bn이 뭐냐면 cn이에요. 근데 우리는 bn을 없애야 되죠. 그럼 bn은 이 an-cn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럼 갖다가 집어넣읍시다. 이제 bn 자리마다. 왜 bn 자리마다 집어넣냐? an 자리마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an은 조건을 줬어요. 무한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해야 될 건 bn밖에 없죠. bn을 내가 아는 조건으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cn-1 이렇게 놓고 여기는 3an-2 2an-cn 이렇게 되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돼요? 4an-cn-1이고 얘는 마이너스 an
플러스 cn 이렇게 되네요. 근데 얘가 무한대고요. 얘도 무한대고 cn은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어차피 필요 없다고요. 얘네들은. 왜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죠.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4니까. 알겠죠? 최고차항의 개수비죠. 자,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의 대수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쓰려고 하는 거겠죠. 한번 이거는 시간 관계상 해설을 한번 볼게요. 자, 얘를 만족시킬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이거의 값. 맞죠? n제곱 an.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세요. 지금 이 부등식에다가 각각 n제곱분의 1을 곱했습니다. n제곱분의 1은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방에 안 바뀌어요. 근데 n제곱분의 1을 곱한 다음에 이 각각의 리미트를 씌웠어요. 그럼 아까 성질이 뭐야?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는 거죠. 리미트를 씌우면. 세 개 다 씌워야 돼요. 그러면 얘 리미트 얘는 이 값이 2고요. 이 값도 2입니다. 왜냐면 최고차의 개수비니까 2죠. 둘 다 2가 나오니까 이 가운데 있는 얘도 2가 된다. 이런 뜻으로 푸는 문제였습니다. 여기 문제는 뭐 워낙 우리가 다 짜라서 하니까 한번 빨리빨리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다 그럼 양변에다가 뭘 추가하라는 거예요?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5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3. 그 등호가 들어가요. 리미트를 붙이면. 여기 an n 플러스 1분의 제곱 이렇게. 여기도 n 플러스 1 전체 제곱에 5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죠. 그럼 어때요? 이 값도 어차피 n제곱이니까 5죠. 5. 이 값도 n제곱이니까 5고요. 그러면 이 한가운데 있는 얘 값도 뭐예요? 5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도 볼까요? 얘를 만족시킬 때 an을 구하시오. 얘는 반대로 생각해야 되죠. 지금 여기서 an을 구해야 돼요. an. 자, 그러면 양변에다가 6n제곱 플러스 n제곱을 곱합시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3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에 6n 세제곱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거기서 3을 빼세요. 이렇게. 다 했죠. 그러면 여기다 리미트를 붙이세요. 그럼 리미트를 붙이면은 여기 값이 0이죠. 0. 아, 여기 세제곱이군요. 0 아닙니다. 그러면 세제곱. 자, 그러면 얘는요. 리미트 붙이면요. 2입니다. 2. 왜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비잖아요. 무시 개념 쓰면 3분의 6이니까.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죠. 그 등호 들어가고요. 여기도 2고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계산한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값을 구하래요. 이 값. 2n제곱 좀 지워줘야겠네요. 2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제곱 an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 여기다가 이런 행동을 취해야겠죠. 모션을 한번 취해봅시다. 자, 뭐부터 할래요? 양변에 n을 곱합시다. 왜냐면 이게 n제곱이죠. 그럼 나도 여기다가 n을 더 곱해서 여기 2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n으로 하고 여기를 n제곱 an으로 하고 여기를 n 루트 4n제곱 플러스 2n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선생님? 당연히 2n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겠죠. 2n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눌게요.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리미트를 붙이겠죠. 리미트를 붙이면 뭐가 생겨요? 등호가 생기죠.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기니까 리미트 붙이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2분의 2니까 이 값은 1이죠. 자, 이 값도 봐봐요. 얘 무시할게요. 리미트 2n 제곱 n 곱하기 2n입니다. 이거 왜냐면 여러분 4n 제곱이 루트 씌운 거는 2n 제곱이에요. 2n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n제곱 n제곱 하니까 이게 1이죠. 1. 2분의 2니까. 그래서 얘도 1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값도 1이 된다라는 샌드위치 정리죠. 넘어가서 필수 예제 9번 한번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9번. 자,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하면 an 제곱과 bn 제곱은 같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면 봐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되죠. an 제곱은. 근데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를 분리시킬 수 있죠. 논리적으로 이해됩니까? 수렴하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값이 알파라면서요. 그럼 얘는 알파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제곱은요. bn 곱하기 bn이요. 근데 얘도 수렴한다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마이너스 알파로. 그럼 bn으로 분리시킬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알파고 얘도 마이너스 알파니까 둘이 곱하면 알파의 제곱이죠. 왜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워지니까. 그럼 두 값은 어때요? 같습니다. 됐죠? 잘 적어 놓으세요. 모르는 친구들은. 아니면 해설 봐도 돼요. 자, 니은법 볼게요. AN과 BN이 모두 발산하면 수열 AN, BN도 발산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봐봐요. AN이 발산하고 BN도 발산한다. 근데 곱한 것은 발산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기다 하나 적어 놓을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항상 발레를 생각할 때는요. 발레가 뭐냐면 반대되는 예라고 수학 1 때 배워요. 발레를 생각할 때는 뭘 수학 할 때도 배우는구나. 발레를 생각할 때는 교대 수열을 생각하세요. 이거 적어 놓으세요. 교대 수열이 뭐냐? 10, 10, 10, 10, 01, 01, 01, 0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거 있었죠? 자, 그런 게 좋아요. 야,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자, 봐봐요. 생각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우선 AN과 BN이 모두 발산해야 돼요. 근데 곱했을 때는 얘 반대되게 생각해보세요. 발산의 반대가 뭐죠? 수렴이 돼야 돼. AN은 단독적으로는 발산인데 물론 선생님 지금 당장 떠오르진 않는데요. 그치, 쌓아가야죠. 그게 학습이죠. 자, 1010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어때요? 101010이니까 진동하니까 발산이에요. AN은 발산하죠. 지금 여기 가정의 조건을 만족하죠. 자, 그 다음에 BN을 내가 뭐라고 넣을까요? 0101이라고 넣을게요. 어때요? 곱하면 얼마죠? 0이죠. 곱하면 얼마죠? 0이죠. 곱하면 얼마죠? 0이죠. 따라서 AN 곱하기 BN이라는 수열은 다 0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수렴하는 발레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발레를 찾을 때는 교대 수열을 생각하자라는 걸 꼭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N, CN, BN 이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얘가 0이면 CN도 0이다. 자, 즉 우리는 BN-AN을 CN이라고 나볼까요? 이것도 발레를 한번 생각해봐도 되겠네요. 자, 무슨 말인지는 해설을 보면서 잠깐만 해볼게요. 이 해설을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발레를 한번 봐볼게요. 봐봐요. AN이 이렇게 생겼고 BN이 N 플러스 1이고 CN은 N이라고 하면 자, 무슨 말이냐면 AN도 어때요? N보다는 살짝 작겠죠. BN은 어때요? N보다는 살짝 크겠죠. 그럼 CN을 이 중간에 있는 그냥 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만족하죠. 근데 둘이 빼봤어요. 둘이 빼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네요. N분의 2. 근데 걔는 0이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0인가요? 아니죠.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냐면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이 면이 중요하죠. 이 면. AN, CN, BN.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애도 발산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좋냐면 뺐을 때 0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N이라는 수열을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BN이라는 수열이 1, 2, 3, 4 그러면 확실히 AN보단 BN이 더 크죠? 그럼 얘네들이 빼면 게 0 되고요. 그 이 안에 있는 수열 중에 뭐가 있을까요? 괜찮은 게. 뭐 0101 이런 애들도 있겠죠?
맞지? 여기는 안에는 이 사이에 있는 무궁무진한 값이 다 돼요. 0만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가장 깔끔하게는 그냥 발레를 외워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는요, 좀 발레를 좀 알고 있으면은 매우 도움되는 게 많아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AN보다는 BN이 더 크고 AN이 무한대면 BN도 무한대다.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면 봐봐요. 얘 수열이 얘보다 크죠. 근데 얘가 무한대예요. 그럼 얘도 당연히 무한대겠죠. 걔보다 크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AN, BN이 0이면 자, 여기까지 가정입니다. 그럼 이런 결론이 나오냐 이런 거죠. 둘 중 하나는 무조건 0이냐. 이거는 봐봐요. AN, BN이 CN이라고 놓고 뭐 풀어도 되는데 그렇게보다는 발레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해요. 자, 봐요. 곱해서 0이 되지만 둘 중 하나는 0이 아닌 거. 그러니까 둘 다 0이 아닌 걸 찾으면 되거든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얘 곱해서 0은 돼요. 두 수열을 곱해서 0은 되지만 이 수열 각각을 봤을 때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고 둘 다 0이 아닌 애를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찾아줘요. 아까 했었죠. 10, 10, 10. 자, BN을 뭐라고 나요? 01, 01, 01. 그럼 어때요? 곱해서 0이 되지만 각각 따로로 봤을 때 얘는 발산하죠. 교대수열. 얘도 발산하죠. 즉 0이 되진 않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립니다. 자, 두 수열 AN, BN 중 하나만 발산하면 AN, BN은 발산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봐봐요. 리미트 얘로 뭘 들으면 좋냐면요. AN을 내가 N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발산하죠. BN을 N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AN 곱하기 BN.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수열은 1이 되죠. 1. 자, 1은요. 수렴하는 거죠. 자, 얘 발산하죠. AN 발산하죠. 하나만 발산하면 된다면서. 그 얘는 수렴하죠. 0으로. 근데 둘이 곱한다고 해서 얘가 발산해요? 아니죠. 1로 수렴하죠. 틀렸습니다. 0 AN BN이고 수열 BN이 수렴하면 AN도 수렴한다. BN이 수렴해요. 그럼 AN도 수렴할까? 이거는 발레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교대 수열을 조심하세요. 항상 교대 수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걸 만족하면서 이걸 만족하면서 얘보다 좀 작은 그러니까 이걸 만족을 안 하는 거. 근데 얘가 수렴 안 하는 거 얘를 보이면 되죠. 즉 발산하는 얘를 보이는데 발산에는 양의 무한대 발산, 음의 무한대 발산, 진동 발산이 있어요. 그럼 진동 발산을 찾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AN이 얘와 얘 사이에 있다는 건 양이나 음으로 발산할 수는 없고요. 진동 발산하는 걸 찾으면 좋아요. 그럼 BN을 예를 들어서 4라고 놓으면 AN을 뭐 2 플러스 뭐 N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교대수열 나오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0보다는 크죠. 얘가. 그리고 4보다는 작죠. 확실히. 이게. 맞죠? 이게 당장에 1만 넣더라도 이게 1 되니까 4보다 작아요. 그럼 얘 수렴하죠. BN 수렴하죠. 이게 BN입니다. 근데 AN은 어때요? 얘는 진동합니다. 진동. 이게 아니고 이렇게 놓는 게 낫겠죠? 이러면 진동 맞죠? 마이너스 어쩔 때는 1이고 어쩔 때는 3이고 1, 3, 1, 3, 1, 3으로 진동해요. 1, 3, 1, 3, 1, 3. 즉 0과 4 사이에 있는 값은 맞지만 얘는 어때요? 진동하게 됐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자, AN과 AN-BN이 모두 수렴하면 BN도 수렴한다라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AN-BN을 뭐라고 놔요? CN이라고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BN은 뭐가 되냐면 AN-CN이에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얘가 수렴하는지를 물었죠. 그럼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CN이 수렴하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자, AN 수렴하죠. CN도 수렴하죠. 얘가 CN이니까. CN도 수렴하죠. 수렴하는 것끼리 뺐으니까 당연히 뭐 해요? 수렴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하고 미음만 맞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극한의 활용. 여기 별표 치시고 여기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중간고사 때도.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x와 y는 x 플러스 n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ln이라고 할 때 ln을 저기다 넣어서 구별하는 거죠. 두 교점 사이의 거리래요. 두 교점 사이의 거리. 그럼 우리는 잘 알죠? 교점이라는 거 나온 거 보면은 뭐 해야 돼요? 둘을 연립해야 되죠. 이건 수학상에서 했죠. 자, 그럼 연립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스텝은 연립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x 플러스 n. 자, 그럼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n인데 항상 그 교점을 구하려면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근데 인수분해 안 되죠.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세 가지. 뭐예요? 인수분해, 근의 공식, 근각계수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근의 공식을 쓰기에는 너무 빡세요. 루트가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인수분해도 못합니다. 이거. 자,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근과 계수밖에 없어요. 그럼 근을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놓는 거죠. 자, 즉 교점이 어떻게 생겼냐면 알파 컴마 알파 n 또 뭐예요? 베타 컴마 베타 플러스 n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얘네들이가 교점이에요. 교점. 자, 그럼 우리는 ln을 구할 수 있어요. ln을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뭐예요? 벨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베타 플러스 n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n의 전체 제곱.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이고 얘는 이게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고 얘도 베타 마이너스 r의 전체 제곱이네요. 그럼 얘는 루트 2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예요. 맞죠? 근데 베타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가 지금 풀 때. 여기서의 가정은 베타가 더 크다고 가정을 하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거 구하면 돼요. 이게 ln이거든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이걸 알죠. 그럼 나 뭐 쓰겠냐는 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자는 거예요. 좀 지저분해져도 미안해요. 공간이 없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 값이죠. 이 값의 부호반대. 이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냐면 이 값이죠. 마이너스 n. 근데 나한테 물어보는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려면요. 우리가 고등수학 상 때 배웠어요. 얘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입니다. 자, 갖다 집어넣읍시다. 여기 2 집어넣으면요 4고요. 여기다 n 집어넣으면 플러스 4n입니다.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라 그러면 루트 4n 플러스 4가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다 구했죠. 여기 루트 2에다가 루트 4n 플러스 4입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를 좀 지울게요. 여기 위엔 지워도 되죠, 이제? 자, 지우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2n 플러스 3, 그 다음에 루트 2에 루트 4n 플러스 4예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차항의 계수 무시 개념 쓰고요. 루트 2n, 얘는 루트 8, 루트 n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루트 4죠. 그래서 정답은 2가 됩니다. 2.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는요. 조금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맞죠? 정답 2. 네. 넘어갈게요. AN이라 할 때 AN 구하라는 거네요. 또. 자, fx가 2x제곱이고요. pn이 얘고 qn이 얘입니다. 그때 이 사이의 거리가 an일 때 얘를 구해라. 그래프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 거리니까 그냥 넣어보면 되겠는데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알아요, 여러분?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은 뭐야? 루트 x좌표끼리 빼요. 뺀 다음에 제곱해. 1이죠. 자,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뺀 다음에 제곱하는데 y좌표는 뭐예요? 이거 빼기. 이거죠. 자, 빼볼까요? 얘는 2에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n제곱이니까 없어지니까 뭐만 남냐면 4n 플러스 2만 남아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4n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겠죠. 그럼 얼마가 돼요? 16n 제곱 샬라샬라겠죠. 왜 샬라샬라라고 하는지 알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여기 9n 제곱만 써도 되고 여기도 루트 16n 제곱만 써도 되죠. 따라서 정답은 3분의 4가 되겠죠. 최고차항의 개수비.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위에 pn에서 y는 nx에 내린 수선의 발을 hn이라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값을 구하라네요.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조금만 더 이해를 해봅시다. 지금 pn은 확실히 알아요. pn은 뭐냐면 2분의 n, 4분의 n제곱이에요. 맞죠? 그럼 hn이 궁금해요. hn. 결국엔 내가 hn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hn이 뭐냐? 한번 볼까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네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 맞죠? 아, 교점? 교점? 그래요. 교점.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교점을 구하려면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그쵸? 이 직선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y는 nx래요. 그쵸? 그럼 이 직선을 알고 싶은데 여기가 수직이래요. 아, 얘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n분의 1이다. 왜냐면 수직 관계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지나는 점이 뭐다? 이거다. 자, 그럼 직방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울 수 있습니다. y는 기울기 마이너스 n분의 1 쓰고 x 마이너스 2분의 n 쓰고요. 4분의 n제곱. 이게 얘의 직방입니다. 얘의 직방. 얘의 직방은 얘예요. 자, 그러면 같다고 놓을까요? 왜 같다고 놓죠? 나는 뭐 구해야 되니까? 교점. 얘도 좀 전개를 해서 간단하게 쓸게요. 얘 전개해 보세요. 마이너스 n분의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n제곱. 자, 얘를 이쪽으로 묶어야 돼요. 왜냐면 n끼리 묶어야 되니까. n 플러스 1분의 x. 얘 뭐 다 묶을까요? 이렇게 4분의 n제곱 플러스 2. 뭐 이렇게 되나? 얘는 n분의 n제곱 플러스 1. 통분한 거예요. 여기 통분한 겁니다. x 4분의 n제곱 플러스 2입니다. 자, 그럼 x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뒤집으면서 가죠. 그러면 4 냅두고요. 여기 n제곱 플러스 1 들어오고요. 여기 역수로 이쪽으로 가니까 n제곱 플러스 2가 들어옵니다. 맞죠? 자, 그러면 hn하고 n을 구하래요. 그러면 n은 구했어요. hn을 구했어요. hn이 뭐냐면 얘죠, 얘. 이 x값. 이 x값이 hn이에요. 교점이니까. 자, 그러면 뭐예요, 얘가? 4n제곱 샬라샬라 되고요. 얘는 n세제곱 샬라샬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왜 샬라샬라라고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럼 여기가 이 n을 곱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n을 곱한다는 건 여기다가 n을 곱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얘는 뭐야? 4n 세제곱이고 얘는 n 세제곱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비 4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의 풀이 마쳤고요.